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에서 동아시아사 담당하고 있는 이종길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2020년도 동아시아사 모평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총평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동아시아사 문제가 좀 빡빡했습니다. 그죠?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고 상당히 난이도가 높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수험생들 또 잘 본 수험생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이걸 준비하느냐, 어떻게 했느냐, 그걸 이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다 풀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보면 수험생들이 많이 질문했던 문제 한 7문제 정도 중심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기본적인 너무 쉬운 문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많이 틀린 문제 중에 하나죠. 제일 많이 틀린 19번 문제 하고 또 굉장히 많이 틀린 게 7번입니다. 19번 문제도 맞췄는데 7번 문제 틀린 수험생들이 많고요. 이 문제는 저는 그때 풀 때 조금 좀 까다롭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많이 틀릴 거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수험생들이. 근데 굉장히 많이 틀렸습니다. 이 문제를. 가장 많이 틀린 문제 2개죠. 19번 문제하고 7번 문제. 사실 19번 같은 문제는 너무 문제 지엽적이니까 좀 틀릴 수도 있지만 7번 문제는 조금만 조심하면 맞출 수 있는데 여러분 좀 놓쳤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밑줄 친 명령이 시행되고 있는 시기에 동아시아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돼 있습니다. 그죠? 자, 외국가 동남해안을 약탈하는 것은 무역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의 무역을 허용하는 것이 외구를 근절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이제 뭐 하고 있으니까 무역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안 되고 있다. 그죠? 자, 그러자 경우의 의견에 따라서 지금부터 푸젠의 월왕을 개항하여 해금을 완화하는 명령을 내리노라. 타타르의 문제도 심각하니 해결 방법을 강구하라. 이랬습니다. 그죠? 딱 보시면 이제 그 해금 정책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걸 이제 딱 봐서 연도를 정확히 내가 외우고 있다. 자, 명이 건국한 직후인 1371년에 해금령을 실시했고 그리고 1567년에 해금령을 해제합니다. 그래서 요 시기 사이가 이제 해금령의 시기거든요. 해금령. 자, 그럼 해금령을 실시했고 1567년에 해금령을 완화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문제는 이제 요 시기 때 있었던 일, 요 명령이 시행되고 있었을 때 밑줄 친 명령. 그러니까 뭡니까? 완화하는 명령이죠. 완화하는 명령을 시행하는. 그러니까 완화하니까 요 이유를 물어보는 거죠. 요렇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1567년인데 여러분 연도를 이걸 정확하게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전근대사는 동아시아의 연표는 우리가 아편전쟁 이후는 정말 연 단위로 정확하게 외우는 게 중요하지만 그 앞부분은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안 외우셔도 됩니다. 외우면 좋죠. 당연히. 근데 여러분이 머릿수가 지금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언제 다 외웁니까? 다른 공부하기도 바쁜데. 그랬을 때는 이제 이게 16세기 후반 정도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수험생들한테 이거 14세 후반이고 14세 후반 이건 16세 후반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면 해금령이 실시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류크에 뭐가 발달한다? 중개무역이 발달했다. 이거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류크의 중개무역도 14세기에서 16세기에 15세기죠. 거의 14세 후반부터 16세기 중엽 정도까지 번성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요거는 이 문제는 여전히 요 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16세 후반 이후를 찾아라는 거죠. 일단 뭐 레이러에는 여러분 굉장히 많이입니다. 뭐 외우고 있는 수험생도 많죠. 1428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1428년 안 외워도 됩니다. 그냥 15세기, 전기, 뭐 초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문제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이번은 이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오이라트부가 토목부에서 명군을 물리쳤다. 자, 우리 잘 알고 있죠? 자, 오이라트 토목부의 변이 이제 이것도 1449년인데 뭐 연도를 외워도 되고요. 그냥 이것도 15세기 중엽 정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타타르부는 어떻게 합니까? 타타르부. 이 알탄칸이죠. 알탄칸. 타타르부. 이게 이제 그 경술의 변이라고 해가지고 알탄칸이 베이징을 포위하는 게 1510년에 있었던 일이죠. 1550년. 죄송합니다. 예, 1550년에 있었던 1550년. 이게 16세기 중엽이에요. 16세기 중엽입니다. 이것도 뭐 연도를 외우면 제일 좋죠. 1449년 외우고 1550년 외우면 좋은데 연도를 외우기 좀 약한 수험생은 15세기 중엽, 오이라트부 에세는 토목부의 변은 요거 16세기 중엽 이렇게 기억해도 문제 푸는데 거의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포르투갈 상인이 마카오를 중심으로 교육하는 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557년 이렇게 연도 안 외우셔도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6세기 후반 정도, 16세기 중엽이나 16세기 후반 정도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포열한 여러분 잘 알고 있죠. 하도 많이 해서 여러분 수험생이 굉장히 많이 오죠. 1510년입니다. 자, 가만무역은 우리가 언제부터라고 합니까? 1392년이죠. 1392년. 아시카가 요시미 씨가 이제 그 일본의 남북조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영락제로부터 이제 일본 이제 국왕의 책봉이 되면서 가만무역이 시작되는 거죠. 여기서 1392년부터 쭉 이어지는데 요 가만무역 이야기 좀 이따 할게요. 일단 여기서 이제 우리 먼저 아닌 것부터 제껴야 되겠죠. 일단 그러면 16세기
후반 1567년 이전인 건 안 되는 거죠. 그죠? 레로 이거 뭐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안 되는 거고. 토목보의 변 이것도 안 되죠. 예, 이것도 뭐 X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몇 번이냐? 2번하고 4번하고 5번인데 이게 같은 16세기니까. 그래서 상당수의 수험생들이 나머지 걸 이제 몰랐으면 이제 뭐 많이 틀리는 거. 몰랐거나 헷갈리거나. 그런데 뭐 이건 어차피 16세기잖아. 아, 그럼 뭐 같은 16세기지 뭐. 16세기 뭐 전기나 후기나 뭐 비싸겠지. 이래 가지고 의외로 5번 쓴 수험생도 많아요. 의외로. 예, 같은 16세기는 하지만 이건 구분하라는 거죠. 16세기 전기 혹은 16세기 초와 16세기 후반 정도는 구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답이 되는 게 이제 2번과 4번인데, 자, 보세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가만 뭐요? 그냥 명과 무로 맞힌 막부 사이에 있었던 일. 그죠? 명과 무로 맞힌 막부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1392년부터 그냥 14세기 말 혹은 15세기 초반부터 16세기 뭐까지 있었던 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 선생님들도 그렇게 설명합니다. 뭐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막 구분해서 야, 요때까지는 가만무역을 했고 안 했고 이렇게 설명 안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뭐 가만무역을 쭉 이어졌으니까 2번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거죠. 문제 그래서 틀렸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이 문제가 조금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가만무역이라고 하는 게 이 원인의 난 이후에 줄어들고 실제로 이제 16세기 전기죠. 16세기 초 전기에 뭐 닝보의 난이라는 게 그런 것까지 여러분 안 해보셔야 됩니다. 닝보의 난이라는 게 있고 그 닝보의 난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일본 놈들이 가가지고 닝보라고 하는 곳에 중국 남부에 있는 도시에서 이제 뭐 이제 사고를 친 거죠. 그러면 난이 발생하고 이러면서 이제 가만무역이 축소되고 실제로 결국 이제 없어지게 되거든요. 16세기 중엽이 없어지는데 이제 그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좋은데 그걸 모르는 수험생들이 많다는 거죠. 예, 설령 또 배웠다 하더라도 잘 모르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4번이 이제 중요한, 이게 2번과 4번을 잘 보셔야 돼요. 2번과 4번을. 굉장히 잘 보셔야 돼요. 자, 포르투갈 상인이 마카오를 중심으로 교육하는 거.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이건 1557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기출문제 나왔죠. 언제 나왔어요? 2018년 수능시험에 제가 그 문제 안 띄워도 여러분 다 기억합니다. 공부를 기본적으로 조금만 제대로 공부하는 수험생들은. 블랑키포 나오는 거. 블랑키포와 블랑키포하고다 뭐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마카오에 포르투갈 상인들이 거주하게 되었다. 그리고 연표상을 찾아라 이거 아닙니까? 그 문제 기억할 겁니다. 제일 많은 오답이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등급이 못 받아서 이제 막 재수하고 삼수한 수험생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저기 세종합반 수험생 중에 하면 서울대 미대를 다 합격했는데 그거 틀려가지고 체제를 못 맞춘 수험생이 됐어요.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 문제가 16세기 후반입니다. 16세기 후반.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했다면 아 이거 16세기 후반이네. 이것도 16세기 후반이네. 뭐 16세기 요거 16 후반이네. 그럼 같은 시기지. 그럼 다음 4번이지. 이렇게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이걸 모르니까 그 다음부터 막 고민을 막 하는 거죠. 일단 1번하고 어찌간에 3번은 아니고 절대로 안 되고 1번, 3번은 절대로 아니고 1번, 3번은 뭐 될 수가 없고 그러면 2번, 4번, 5번을 놓고 막 고민하는 거죠. 어떤 수험생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모르겠는데 이건 16세니까 이건 맞겠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예. 그렇게 하면 이제 틀리는 거죠. 이건 제낀 거고 그다음 이거와 이걸 고민했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본과 중국의 가만무역을 실시한 것은 1392년 이후지만 16세기쯤 되면 사실상 이제 중단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6세기.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냥 원인의 난이 발생해서 일본이 전국시가 되면 가만무역하기가 쉽지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풀어도 돼요. 그러면 뭐 문제 푸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까. 자, 요 정도 설명을 좀 드리고 이게 의외로 여러분들한테 많이 어려웠다는 거. 상당히 까다로웠고 그리고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힘들었던 문제입니다. 오히려 19번보다 더 어렵죠. 19번보다 어떻게 보면 많이 틀렸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정확하게 좀 해둘 필요가 그러니까 전근대사 중에서도 어떤 내용들은 정확하게 구분할 때 전기냐 후기냐를 구분할 수도 있다.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이제 공부 부담이 좀 많아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정확하게 공부해두는 습관을 좀 들여야 되겠습니다.